2차 전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하루 걸러 하루의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줬다 뺏는 게 제일 기분이 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가 트럼프가 다시 붙어주면서 좀 네. 떨어졌다가 근데 또 하루 만에 IRA는 마음대로 없애진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시 올랐다가 오늘은 또 다시 빠집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심리 자체도 좀 불안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올라올 때마다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보유한 만큼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거는 언제 조금 매수를 하셨냐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2차 전지는 그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장기 동안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걸 지금 팔 수는 없는 또 그러니까요.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이제 기회비용 측면이나 지금 손실이 너무 막심하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파는 건 크게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좀 전략이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IRA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게 된 계기가 뭐 그전에는 IRA를 뭐 법안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아서 떨어졌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런 보조금 문제라기보다도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는 약간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작년 여름부터 지금부터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맞아요.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이후로 주가는 또 한 20% 이상 더 밀렸던 이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방대하게 이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최저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쓸 제조사에 판매를 할 때 메탈 가격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단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제 공급 과잉이 좀 멈춰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캐즘 현상이지만 중국은 또 캐즘 현상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공급 과잉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소재 쪽이나 배터리 쪽을 좀 많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거에서 이제 조금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주가는 또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캐즘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소화가 되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급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어떤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에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서 좀 여실히 많이 좀 드러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2차 전지 특히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여전히 상당히 좀 부진한 편이고 올해는 이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이제 좋아질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2차 전지야말로 그 바스켓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1월 2일에 에코프로비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5천 원을 기록을 했다가 그 이후로 이제 한 14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 대비 한 20% 이상 항상 이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자꾸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추세적인 턴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1분기까지 실적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점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밀렸을 때
그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팀장님 그 짧게 에코프로 BM 있잖아요. 네. BM은 매수 리포트가 나왔고 이제 당장 1분기부터도 지금 흑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리포트에 달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매수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작년보단 그래도 올해가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전 상장을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저효과라는 거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이런 좀 착시 효과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적자가 지속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주가에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끌어가기에는 2차 전지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 BM 특히나 이제 보게 되면 23년도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던 부분들인데 이때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었고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밀렸고 또 캐즘이 겹치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많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에코프로 BM 역시 또 조금 단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